업적 그러면 뭔가 너무 거창하잖아요. 근데 사실 업적을 쌓는다라는 것보다 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무엇을 쌓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딘가 써도 돼요. 나는 무엇을 쌓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쌓고 있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쌓아가고 있는가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한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나는 무엇을, 어떤 업적을, 이것은 그냥 무엇을이라고 바꿔볼게요. 무엇을 쌓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인 건가.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람들은 대부분 외부 상황이 바뀌길 바라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냥 뭐가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다, 뭐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외부 상황이 바뀌길 바라고, 그러니까 자기 내면은 바꾸지 않으면서 외부에 나를 둘러싼 상황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내 남편이 달라졌으면 좋겠고, 아이가 달라졌으면 좋겠고, 또 뭐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고, 뭐 이렇게요. 근데 우리가 거기 상응의 법칙이라고 또 단어도 써보시겠어요? 안과 겉이 어울리는 걸 상응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진정한 변화는 내면이 바뀌어야 그 바뀐 내면과 겉이 상응해서 겉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안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어제도 방구조합 코칭 강의했었는데, 어떤 자료를 가지고 상태를 변화시키는 그런 코칭을 할 때도 그 자료의 내용을 내면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이걸 되게 고민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오늘 제가 이런 내면의 긍정 변화 강의 준비를 한 것도 우리 선생님들 내면에서 어떻게 하면 이걸 받아들여서, 그래, 오늘부터 압도적으로 실행하겠어. 그래, 오늘부터 나는 이걸 하나 차곡차곡 하나씩 쌓아가겠어.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은 내면에서 이걸 받아들여서 내면이 바뀌어야만 겉에가 바뀐다. 근데 우리가 내면을 바꾸는 방법은,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책을 150권을 정리하고 싶다라고 썼었는데, 나는 압도적으로 실행을 해서 책 읽는 걸 실행해서 업적을 쌓아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책을 한 권 한 권 끝날 때마다 그게 뭐 다른 사람들한테 대단한 업적이 아니더라도 나한테는 그게 업적일 수 있잖아요. 한 권 한 권 쌓아가면서 그 지혜와 지식을 내 걸로 만드는 게 나한테는 업적일 수 있는 거죠. 이 업적을 쌓다 보면 어떻게 된다? 나는 책 읽는 사람이야. 나는 책을 통해서 배움을 얻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실력을 쌓는다는 거는 그 맨 밑바닥에 나의 변화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거기에 우리 긍정변화 모임이니까 늘 여러분들 자신을, 자, 외부는 안 바뀌더라도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저 연구소에 불났는데, 저는 그날 좀 고생하긴 했거든요. 끝나고 나서, 뭐, 제 차 있는데, 제 차가 그 차고 앞에 있었거든요. 다행히 차고 안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 소방 가는 아저씨들 다 끝나시고, 안 가시고 또 뭐 화재 원인 찾으시고 되게 오래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있으면서 이제 작업하시는 거 보고, 옆에 가서 밥도 먹고 오고 막 그랬었는데. 저는 저를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이 그 시간에 난 것도 너무 운이 좋은 거고, 그 소방관 아저씨들이 차고에서 불이 났기 때문에 제 차를 뭐 발로 차든 끌어내든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차고 문 앞에다 바로 됐기 때문에 차고를 부수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근데 소방관 아저씨들이 제 차를 하나도 안 건드리고 옆으로 잘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몰라. 이게 물 뿌리고 막 그렇게 하셨을 텐데. 하여튼 저는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제가 외부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내면에서 사랑, 감사, 자비, 기쁨, 행복을 더 많이 느끼시고, 네, 그리고 네,
긍정적인 미래를 기대하시고 긍정적인 걸 상상하시고 이렇게 이거는 우리 내면을 바꾸는 작업들이니까요. 그래서 여기 메시지는 외부 상황이 바뀌길 바라지 말자. 외부 상황 그대로 놔두고 내가 내면을 바꿔서 운이 좋다고도 생각하고 긍정 정서가 돌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업적을 하나씩 쌓아가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나만의 업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나 스스로한테 쌓아가는 업적 이렇게 쌓아가시면 내 정체성이 바뀌기 때문에 그 업적을 쌓는 게 내 정체성을 바꾸기 때문에 내 내면을 바꾸는 거고 그래서 외부도 바뀌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압도적으로 실행하시고 나만의 나를 위한 나에 의한 그런 업적을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 혼자만 얘기하면 또 우리 선생님들 재미없으니까 짝꿍이랑 한마디 하고 가야죠. 자, 두 조로 아마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두 조로 나눠야 돼요. 그죠? 자, 5분 드릴 건데요. 이야기 들으시면서 내가 좀 압도적으로 실행할 거, 주사의 예시를 들어서 실행할 게 성공 경험을 좀 하고 싶은 게 뭔지 한번 지금 떠올려 보시고요. 난 어떤 걸 좀 더 압도적으로 실행에 옮겨서 실패 경험도 많이 하고 성공 경험도 많이 하고 싶은지. 뭐, 너무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사소한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옛날에 잘 됐다가 지금 안 되는 것도 괜찮고. 그래서, 네, 소회의실에서 얘기 나누시고, 그리고 나는 어떤 걸, 나만의 업적으로 어떤 걸 좀 쌓아가고 싶은지도 한번 떠올려 보시고, 책을 읽는 것도 괜찮고, 뭐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업적이고, 하여튼, 뭔가를 쌓아가고 싶은 게 뭔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5분 대화 나누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머리 좀 하셨네요? 베트남에서 하고 왔어요. 아, 진짜요? 베트남에서 풀복을. 아, 네. 네, 네. 어떻게 압도적으로 실행에 옮기고 싶으신 게 무엇입니까, 코치님? 음, 네. 압도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건 이제 논문을 맨날 쓴다 하고는 안 써갖고 올해 예, 전반기에는 꼭 써야 돼서 압도적으로 논문에 투자하는 시간을 늘려야 되는 거? 네, 아, 결국은 시간이 비례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어디에 시간을 투자하느냐가 그 성과와 직결되는 것 같아서 아, 압도적으로 시간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지금 저는 코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들으면서 업무 쪽으로 음, 좀 집중해서 성과를 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코치님 말씀 듣기 전에는 그 물론 여행인 나에게 그렇게 큰 기쁨을 계속 주지는 않지만 음, 요즘에는 구글 번역기가 있기 때문에 네, 내가 한국말로 얘기해도 그 나라 언어를 다 음, 그거를 누르면 다 해주잖아요. 맞아요. 소통이 별로 너무 그냥 그거는 이제 장애가 아니라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네, 약간 편리하면서도 재미가 없는 이런 것일 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네, 하는데 근데도 영어로 기본 대화를 할 수 있는 거는 압도적으로 해놔야겠다라는 생각. 음, 그다음에 음, 칭, 칭에 대해서도 막연히 내가 직장 생활하고 대화하는데 굉장히 유익하니까 네, 이거를 썼는데 이 코칭관들은 KPC도 말만 따야겠다라고 했는데 안 했는데
나에게 기쁨을 주는 건 공부인 것 같으니까 올해는 그냥 KPC 자격증도 한번 따볼까? 올해 꼭 따셔야 되는데요. 내년에는 300시간인데.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도가 바뀌어갖고. 네. KPC 이번에 매주 수요일 날 실습하는 그거를 문자로 받았는데, 이번에는 독립하고 그거를 다시 실습을 해야겠다는 생각, 네. 영어를 해야겠다는 생각, 그 다음에 트래킹 해야겠다는 생각, 음, 이 세 가지를 생각했었는데요. 업무도 또 열심히 압도적으로 해봐야겠다는 생각. 너무 많나요? 아닙니다. 네. 음, 음, 우리 여기에 서영재 선생님도 계신 것 네. 같아요. 네, 대화 대화가 안 엑스라이브. 돼. 음, X라고 되시군요. 네네. 네. 열심히 듣고 계실 거예요. 네네. 압도적으로 하고 싶은 건 이거고, 이렇게 해서 정체성, 나는 어떤 사람인가, 코치님은 어떤 사람, 제가 그 부분을 되게 많이 생각을 요즘에 하게 됐는데요. 네. 저는 남이 시키는 일을 되게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구나. 네네네네. 네. 잠시 회사 같은 조직에 좀 지난 작년에 한 8개월 가까이 조금 몸을 담글 기회가 있어서 했었는데, 네네. 네. 되게 귀찮은 거예요. 막 이렇게 지시 내리고 하는 걸 듣는 게. 그래서 아, 나와버렸어요. 한 8개월 만에. 그래서 아, 저는 그냥 제가 주도적이고 제가 기획해서 제가 일을 추진하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이지, 남이 뭐 하라고 해서 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구나를 뼈저리게 어, 느껴서, 네. 와, 네. 그래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기획하고 또 그걸 네. 이제 실행하고 현장 가서 진행하고 하는 걸 훨씬 더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걸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코칭이 맞아요. 네. 코칭도 뭔가 코칭 팜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제가 이제 저는 지금 개인 사업자니까 그냥 네. 이 삶이 그냥 최상이다. 그걸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와, 네. 좋은 걸 깨달으셨네요. 저는 저를 좀 더 알고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음, 막연히 기대하고 원하는 거 해봤을 때 이게 아니네. 이런 거를 자꾸 경험하게 되니까, 진짜 나를 좀 더 찾아보고 싶다. 그러려면 좀 많은 경험을 해야겠죠? 제가 많은 워낙,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네, 네, 네. 그런 시간이 좀 저를 위해서 없어가지고, 음, 네,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햇빛이 올해 꼭 따셔야 됩니다. 내년엔 제도 바뀝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얘기 잘 나누셨나요? 자, 긍정학원 약간 하고 가겠습니다. 허리 펴시고, 오늘 6주 차인데 4번 영역, 네, 긍정학원 할 거고, 다음번에 다시 1번으로 돌아가서 1번부터 돌아가서 진행할게요. 자, 허리 펴시고, 내면에서 이 문장들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문장 천천히 보시고, 일단 호흡에 집중합니다. 와닿는 문장 하나 고르시고, 호흡과 함께 자기 안으로 깊게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 보세요. 자, 다른 문장도 한번 보시고 호흡과 함께 깊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긍정
긍정 감정도 불러옵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 또 호흡에 집중하시면서 와닿는 문장 하나 고르시고 깊게 받아들입니다. 문장을 음미하면서 상상도 한번 해보세요. 그 문장의 느낌을 상상으로 느낍니다.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문장 보시고 자기 안으로 깊게 받아들입니다. 자,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시지. 자, 마음의 일관된 정렬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자, 오늘은 이 칼프릭시아라고 제가 종종 얘기했던 마음의 일관된 정렬 관련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음미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가 구전에 훌륭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3페이지에 나와 있는 글이에요. 어느 날 한 남자가 걷고 있었는데 장시간 걷고 있었죠. 우연치 않게 파라다이스를 걷고 있었죠. 천국을 걷고 있었대요. 아주 운이 좋죠. 그냥 걸었는데 파라다이스에 도착한 거예요. 긴 걸음 끝에 그는 피곤함을 느꼈고, 그래서 그는 생각했죠. 아, 피곤하다. 어디서 좀 쉴 수 있으면 좋겠어. 주변을 둘러보니 나무를 발견했어요. 그 밑에는 푹신한 풀들이 있었고요. 그는 머리를 대고 누워서 잠들었죠. 몇 시간 뒤 그는 잠에서 깨어났죠. 생각했죠. 오, 푹 쉬었네. 근데 조금 배고픈데. 먹을 게 있으면 좋겠네. 그는 그가 먹고 싶은 것들을 상상했어요. 그 즉시 모든 것들이 그의 눈앞에 나타났죠.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배고픈 사람들은 질문하지 않아요. 음식이 왔고 그냥 먹었죠. 배가 불렀고 그는 생각했어요. 배가 부르니 마실 게 있으면 좋겠어. 마시고 싶은 모든 것들을 생각했더니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술 마시는 사람들은 질문을 하지 않죠. 그냥 마셨어요. 그는 이제 살짝 알딸딸했죠. 자, 나무 아래서 음식을 상상하니까 음식이 왔고 술을 상상하니까 술이 왔다는 얘기죠. 근데 그 남자 안에서 몽키 마인드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몽키 마인드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생각들을 뜻하는 거죠. 주변을 둘러보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음식을 원하니까 음식이 나타나고 술을 찾으니 술을 나타나고 분명 여기 귀신이 있는 거야. 귀신이 있을 거야. 이랬더니 귀신이 나타났대요. 귀신이다. 나를 둘러싸고 이 귀신들이 나를 고문할 거야 라고 생각했더니 즉시 귀신들이 그를 둘러싸고 고문했죠. 그는 고통을 받으면서 소리쳤어요. 이들이 나를 죽일 거야. 그리고 그는 죽었습니다. 네. 몽키 마인드가 나타나서 죽었다는 얘기죠. 네. 바로 그 전에 그가 운이 좋다라고 말했었는데 파라다이스에 도착했으니까요. 그가 칼프릭시아에 앉은 것이 문제였죠. 칼프릭시아에 앉았대요. 그 나무, 소망나무라는 뜻이에요. 그는 음식을 요구했고 음식이 나타났고, 술을 요구했고 술이 나타났고, 귀신을 요구했고 귀신이 나타났고, 고문을 요구했고 고문 받았고, 죽음을 요구했고 죽음을 맞이했어요. 이게 요가 경전의 구전에 나오는 한 젊은 남자에 대한 이야기래요. 사실 버전이 약간씩 다른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내용이에요.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칼프릭샤라고 하는 나무는 우리 마음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 마음이 일관된 정렬 상태를 이룰 때 그게 칼프릭샤가 된다. 그리고 이 젊은 남자가 칼프릭샤라는 소망나무 앞에서 생각하고 상상했던 게 눈앞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칼프릭샤의 일관된 상태를 만들어 놓고 상상하면 그 상상대로 이루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마인드를 잘 정리한다면 어느 수준의 조직화에 맞도록 정리하면 돼요. 당신의 차원들, 일단 물리적 육체, 그리고 내 마인드, 육체는 이제 명상 자세로 이렇게 올곧게 앉는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마인드, 나는 뭐를 원해? 뭐를 원하실까요? 우리 선생님들. 나는 아침에 운동하는 걸 원해. 라고 하면 올곧게 앉아서 내가 아침에 명상하는 걸 원한다라는 마인드를 불러오는 거죠. 그리고 본질적 나에 닿아서 아주 평화롭고 사랑스럽고 고요한 그 감정을 불러오고, 그리고 나를 둘러싼 근본적인 삶의 에너지, 우리가 영적 존재라고 할 만한 그 에너지가 내 몸과 감정과 내 정신을 이렇게 일관된 상태로 만들어가는 거죠. 자, 지금 이게 뭘 뜻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어느 고요한 곳에 앉아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아주 몸과 마음과 내 정신과 영혼이 일관된 상태로 내가 뭔가를 이렇게 그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떠올려 볼 수 있나요?
왠지 그렇게 홀로 자기 몸 내부적으로 일관된 상태를 만드는 사람은 고요하게 깨어있으면서 주변의 유혹거리나 주변 것들에게 의식을 빼앗지 않고 자기 안으로 굉장히 에너지가 균형 잡힌 상태로 이렇게 앉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어느 한 사찰에서 새벽에 일어나서 명상하고 있는 스님을 볼 때의 모습이, 그 스님이 하고 있는 모습이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 하나로 정렬을 이루고 있는 그런 상태일 것 같고, 저 스님은 내가 웬만하면 그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져, 약간 이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어느 사찰에 고요한 곳에 앉아서 아무도 없는데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온전히 자기 안에 에너지를 일관되게 정렬한 상태로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 근데 그게 굳이 사찰일 필요는 없죠.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분 방에서 그런 상태로 자기 내면 상태를 만들 수 있으면, 저 사람 범상치 않은데? 이런 느낌을 줄 거예요. 뭐 사실 범상치 않은데 느낌을 주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느낌을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데, 중요한 건 그 에너지 상태를 내가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우리 대부분은 매 순간 방향을 바꾼다는 거죠. 아까 그 몽키 마인드처럼. 그렇게 고요하게 앉아서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 이렇게 일관된 상태로 고요하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다가 기사가 어떻게 됐지? 기사 보고 싶고, 그러다가 SNS 보고 싶고, 그러다가 뭔가 딴 거 생각나고, 이렇게 매 순간 우리 생각이 몽키 마인드로 방향을 바꾸기 때문에 그 목적지에 제대로 도착하지 못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삭구루라는 사람이 했던 요각 경전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기억하자. 소망나무에 앉아서 먹고 싶은 게 먹고 싶은 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면 그 음식이 자기 앞에 나타나듯이 여러분들이 소망나무 같은 상태를 만들어 놓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라는 상상을 해보는 연습을 하라는 거죠. 마음 같아서는 새벽에 일어나셔서 5시나 5시 반쯤 일어나서 고요하게 앉아서 그 뭔가 여러분 내면에서 강한 그런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는 그런 고요한 일관된 상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압도적으로 실행해 볼까요? 내가 이런 일관된 상태를 하루에 압도적으로 한 5번씩은 만들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칼푸시 나는 나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나무의 모습으로 압도적으로 실행하다 보면 이 칼프릭사를 자주 완성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관된 정렬 엄청 중요하고요. 두 번째 줄에 밑에서 위로 올라가 보는 거예요. 지금 3페이지 가운데 부분이고요. 3페이지 가운데 부분. 수치심, 분노, 우울감 등 부정적 존재 상태의 화학적 지속성을 깨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의 일부가 되어버린 감정을 기억에서 내려놓고 몸을 새로운 마음에 재조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미래 현실을 마음속에서 잘 연습해서 내가 마치 그 현실을 이미 경험한 것처럼 변할 때, 그리고 새로운 의도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몸이 그 경험에 반영할 때, 이때가 바로 그 사건이 우리를 찾아내는 순간이다. 자, 여기서 하나 기억할 거는 부정적 존재 상태의 화학적 지속성을 깬다 이런 표현이 있죠. 긍정적 변화를 원하는 분들은 특히 이 칼프릭샤를 아까 나는 소망나무다 하면서 명상하고 있는 상태를 떠올려 보시면 수치심이나 분노나 우울감 상태에서는 그 나 소망나무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소망나무의 주파수 상태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천천히 흐르고, 네, 고주파수. 네, 고요한데 주파수는 이렇게 밝고 활기찬 주파수거든요, 의식적으로. 근데 이 밝고 활기찬 주파수의 의식 상태를
이 수치심이나 분노, 우울감은 아주 느리게 흐르면서 이렇게 저주파, 이렇게 낮은 주파수의 파장이에요. 그래서 짜증나고 안절부절 못하고 불안이 있고 막 이런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소망나무를 만들려면 부정적 존재 상태의 화학적 지속성을 깨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부정적 감정을 좀 몸에서 내보내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부정적 감정을 몸에서 내보내려고 하면 세포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자, 여기 3페이지 윗부분이에요. 뇌를 올려다보면서 생각한대요. 헤이, 위에서 뭐 해 지금? 야, 넌 스스로 죄가 있다고 주장했고 우리는 오랫동안 명령을 충실하게 따랐어. 반복적인 생각과 느낌을 통해서 죄책감을 프로그래밍 했단 말이야. 그래서 너의 그 마음을 반영하기 위해 수용샷까지 다 바꿔버렸는데, 자동으로 죄책감을 느낄 수 있도록 화학물질도 다 바꿔버렸는데, 너 지금 갑자기 네가 행복해지겠다고? 야,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이 우리 뇌에다 대고 명령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 네가 네 몸의 화학물질을 이렇게 만들어 왔잖아. 부정적으로 우울하게 죄책감 느끼면서. 근데 이제 와서 바뀌겠다고? 절대 안 돼. 이런 거죠. 이러한 몸의 속삭임을 듣고 이런 생각을 믿으며 익숙한 감정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원래 목표를 잊어버린다. 네. 그래서 일단 그 마음의 일관된 정렬을 할 때 꼭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내가 과거에 결속되어 있는 그 에너지, 특히 내가 주로 느꼈던 감정 상태에 결속되어 있는 그 에너지를 깨야 된다. 이 부정적인 감정과 결속되어 있는 걸 어떻게 깰 수 있나요? 이 저자는 시각화로 깰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투명한 상태를 만들어서 내가 전혀 다른 새로운 상태에 지금 들어와 있다라는 상상을 함으로써 그 과거의 결속 상태를 깰 수 있다는 거죠. 그 애나 이야기 옛날에 기억나시나요? 애나라는 여성이 남편이 자살을 해서 남편이 자살한 것 때문에 엄청 고통받고 괴로워하다가 남편이 남겨준 빚도 엄청 많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엄청 괴로워하다가 부정적인 감정에 중독이 돼버렸고, 그 부정적인 감정이 그러니까 수치심, 분노, 억울함 뭐 등등의 감정이 너무 계속적으로 결속이 되다 보니까, 붙잡히다 보니까 이제 몸에 면역 질환이 생기고 암도 생기고 뭐 그랬던 여성이 있어요. 근데 이 여성이 눈만 뜨면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자기를 계속해서 감싸게 되니까 바꿀 도리가 없었거든요. 그때 시각화를 어떻게 쓰느냐. 이제 이 여성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 몸에 차크라라고 7개 정도의 에너지 센터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 차크라라고 하는 에너지 센터를 굉장히 축복해주고 건강해져라라고 하나씩 하나씩 그 에너지 센터를 정성껏 느껴주는 거죠. 그리고 자, 명상 상태, 투명한 나의 상태로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되고 싶은 모습 있잖아요. 굉장히 밝고 사람들도 잘 만나고 돈도 잘 벌고 내 직업적으로 또 성공해 있고 지금 그 상태가 됐다라는 그 느낌에서 일어나서 걷기 전까지는 내가 자리에서 안 일어나겠다. 이렇게 맘먹었어요. 다시 지금 그 달라진 상태가 눈앞에 펼쳐진다라는 그 상상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때까지 명상할 거고 그렇게 안 되면 자리에서 안 일어날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하루에 2시간씩 이 애나는 현재의 고통을 생각한 게 아니라 내가 달라져 있을 미래에 대해서 또 시각화하고 또 시각화하면서 내 몸의 세포들한테 나는 이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고 있어 라는 신호를 계속 준 거죠. 그랬더니 애나가 4년에 걸쳐서 몸이 망가졌는데 회복하는데 2년 정도 걸렸다라고 나와 있어요, 책에.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잠재의식적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새롭게 재설정하는 법을 배우는 거. 이게 중요하다. 자, 잠재의식적인 마음속에 들어가 그것을 새롭게 재설정하는 법. 이거 밑줄 한번 쳐보시고요.
이게 데이비드 윌콕인가 그 사람이 얘기했던 소스필드하고 같은 얘기죠. 이 조 디스펜자라는 사람은 양자장이라는 표현을 써서 눈에 보이는 세상을 다 없어지게 만든다면 깜깜한 암흑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깜깜한 암흑 속에는 아주 다양한 가능성과 에너지와 주파수가 흘러다니고 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잠재의식적으로 프로그램된 마음들이 있는데 우리가 상상하는 법과 감정을 미리 불러오는 법을 사용하면 이 양자장과 접속해서 새로운 현실을 우리 삶에 나타나게 만들 수 있다. 이게 이제 조티스판자의 얘기거든요. 근데 잠재의식에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면 아무 사람, 아무 시간대에, 아무 장소가 아닌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여기서 강의를 하고 있으면 오늘은 1월 26일 8시 반에 나는 강의를 하고 있어 라는 시간에 대한 인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내 방에 앉아 있어. 장소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는 이런 사람이지 라는 내 존재에 대한 인식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명상의 깊은 상태로 들어가서 아까 칼프릭샤 소망나무가 됐듯이 어떠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알아차리고 내려놔서 아주 투명하게 깨어있는 상태가 되면 순간적으로 내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도 잘 모르고 투명하게 의식은 깨어있어서 확장되는데 내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 이게 어느 장소인지 심지어 내가 누군지 현생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까지도 잊어버리는 그런 상태의 투명한 상태를 만들 수 있죠. 쉽게 얘기하면 명상으로 아주 깊어진 상태. 조 디스펜자는 명상으로 아주 깊어져서 이런 순수 의식 상태, 투명한 의식 상태가 잠재의식적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라고 봤어요. 그리고 이건 소스필드 얘기하고도 겹쳐요. 소스필드에는 여러 종류의 시퀀스로 일련의 움직임을 시퀀스라고 하는데 시퀀스로 주파수가 흘러다니고 있고 역시 그 투명한 상태에 들어갔을 때 그 소스필드라고 하는 시퀀스의 여러 주파수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원하는 주파수를 끌어당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결국 같은 얘기예요. 투명한 상태에 머물러서 현재의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리는 상태까지 들어가서 투명한 그런 순수한 의식 상태에서 상상하라 이거죠. 그게 마음속에 설정된 무의식적 프로그램을 재설정하는 방법이다. 내가 다른 시퀀스를 상상하는 게. 그죠? 그래서 오늘 칼프릭샤라는 소망나무 그리고 이 소망나무를 내 마음에서 구현하려면 부정적 감정과의 결속을 끊어야 되는데 부정적 감정과 결속은 쉽게 끊어지지 않고 우리가 명상이라는 투명한 상태에서 긍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나를 상상함으로써 부정적인 나의 결속을 끊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늘 하는 긍정적인 나를 상상하는 이런 작업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주의를 두는 곳이 1페이지 제일 첫 번째 에너지를 두는 곳이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3차원의 세상에서 당신은 그날 만나야 될 사람, 가야 할 곳, 해야 할 일, 당신이 가진 물건에 주의를 두기 시작하면서 에너지가 부서진다. 자, 당신의 에너지는 부서진다. 이 표현에 동그라미 쳐보시고 또는 메모하시고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나는 나도 모르게 에너지를 너무 많이 분산해서 쓰고 있고 그 에너지가 부서진다는 거죠. 에너지는 당신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주의 집중을 애타게 바라는 외부 세계, 휴대폰, 노트북, 은행계좌, 집, 일, 동료, 배우자, 아들, 딸, 경쟁자, 반려, 건강 상태 이런 걸로 흘러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의식적 에너지가 3차원의 외부 세계로 너무 많이 빠져나가니까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당신은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에너지를 보존하자. 너무 이것저것 많이 보려고 하지 말고 이것저것 많은 에너지를 쓰려고 하지 말고
이걸 기지의 것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기지의 것에 에너지를 너무 분산시키지 말고 얘네들을 쳐낼 수 있으면 쳐내자. 내가 맨날 뉴스 체크하고 SNS 한 바퀴 돌고 유튜브도 그 특정 키워드 넣어가지고 검색하고 이렇게 하셨다면 에너지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던 거구나라고 자각하시고 이걸 좀 덜하자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지금 이 순간 사는 시간을 더 늘리시고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거, 사람들, 대상들, 문제들 막 이렇게 생각하느냐고 에너지가 흩어지는 것들을 조금 조심하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요 문단, 네 번째 문단에 한번 밑줄 쳐보세요.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이 우리 인생의 모든 곳에 전자기적 신호를 보낸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나요? 우리 그때 그런 얘기 했었죠. 온몸으로 짜증을 방출하고 있는 사람은 나는 사람들이 날 건드리지 않으면 나는 짜증 안 내. 근데 왜 이렇게 건드리는 사람들이 많아? 네. 집을 나섰더니 비가 와. 이 날씨까지 나를 건드려. 차를 탔더니 사람들이 막 북적여. 이 사람들도 나를 건드려. 이렇게. 짜증이 많고 세상이 나를 건드린다고 생각하는 전자기적 신호. 그 양자장에 이 신호를 계속해서 뿜뿜하고 뿜어내면 나를 짜증나게 만드는 사건들이 내 앞에서 더 많이 발견되고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기억하실 거는 우리는 생각하고 느끼는 것으로 내 몸에서 에너지가 방출되고 있고 뭔가 전자기적 신호, 그러니까 내 삶이 어떻게 흘러가겠으면 좋겠어라는 전자기적 신호가 일어난다는 거죠.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 삶이 운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는 전자기적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고, 사람들이 날 건드려서 짜증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짜증나는 일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전자기적 신호를 보내는 거죠. 우리는 늘 똑같은 전자기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고, 그래서 늘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이 말 그대로 우리 개인적인 현실을 창조하는데, 이미 아는 것과 관련된 생각과 느낌만 거듭해서 하다 보면 똑같은 인생만 거듭 재확인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는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꿔보자. 소망나무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 소망나무에 앉아서 내 정신과 몸과 내 감정과 그 다음에 영혼까지 이렇게 일관된 에너지 상태라고 했죠. 그 소망나무에 자주 앉아서 애나처럼 내 삶에 꼭 만들어졌으면 좋겠는 거를 상상하고, 이 전자기적 신호죠. 감정적으로 느껴서, 이거는 부하가 걸린다고 표현하는데, 이 전자기적 신호가 훨씬 더 강하게 전달될 수 있게 하는 감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부정적인 느낌의 결속을 끊어내고, 그리고 기존과 똑같은 생각과 감정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시각화를 통해서 다른 생각과 다른 감정을 일으켜서 내 인생의, 내 삶이 나에게 다른 방식으로 에너지를 줄 수 있게끔 하는 거. 그게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를 두는 곳에 에너지가 쏠린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주세요. 자, 이거 우리 또 짝꿍이랑 한마디만 하고 갈까요? 자, 오늘 메시지에서 어떤 게 마음에 드셨는지 얘기할 건데요. 칼프릭샤가 마음에 드셨으면 칼프릭샤. 부정적인 결탁을 끊어야 된다라는 얘기. 그리고 세포들이 항변을 해서 변화가 어렵다는 얘기. 그리고 주의를 두는 곳에 에너지가 두는 것이니까 명상을 통해서 결속을 끊고, 그 다음에 상상을 통해서 미래 나에게 주의를 둘 수 있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잘 못하고 그냥 몽키 마인드로 주의를 아무데나 분산시켜서 새로운 나를 창조할 에너지도 없고, 몽키 마인드가 막 뛰어다녀서 앞으로 똑바로 가지도 못하고 일관된 정렬도 안 만들어지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짝꿍이랑 얘기하면서 자기도 성찰을 한번 해주시고요. 내가 일관된 정렬이라는 걸 하면서 살고 있나? 의식 주의 분산을 너무 많이 시키는 건 아닐까? 이런 성찰 해주시고, 자기 또 어떤 결심을 하게 되는지 잠깐 얘기 나누고 돌아오겠습니다. 안 바뀌셨네요. 어떤 생각 하셨어요, 구치님? 전에 주위를 두는 곳에 에너지가 흐른다. 또 혹은 이제 에너지가 부서진다. 그 표현을 너무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제가 이제 그래도 이제 최영구 소장님이 계속 하시는 이 루틴이 좀 정착이 되다 보니까 이 루틴을 먼저 하고 일상을 시작을 안 하고 다른 게 먼저 끼어 들어오면은 진짜 에너지가 부서지는 느낌인 거예요. 뭐 어, 갑작스런 사람들의 전화 혹은 갑작스런 카톡으로 뭔가 요청하는 거, 뭐 이걸 먼저 처리를 하면 제가 원래 이제 아침에 명상하고 뭐 이렇게 이제 차를 마시고 이렇게 뭔가 글쓰기라는 그 시간이 이제 바뀌면 진짜 그때부터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어, 네,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약속을 잡아도 오후에 잡는 방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아, 아침부터 막 코칭한다 그러면 진짜 그날은 좀 안 되더라고요. 에너지가 아, 많이 굳어지는 느낌이 진짜 들기는 해요. 아. 네, 저도 크치님은 어떠세요? 네. 구치님 예전에 그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 미라클 모닝 할 때, 네. 하고 안 할 때 하고, 그 묘한 그 에너지가 있어서, 그게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준다라는 음, 그런 깨달음? 예, 네. 그런 게 있었고요. 어, 저는 보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좀 긍정적인 편인 것 같아요. 음, 에너지들이 늘 자고 일어나서랑 이런 게 다. 그리고 음,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 자체는 아예 떠올리려고를 안 해요. 음, 예, 그러는 가운데 그 아침에 그 뭔가 어디서 주는 메시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책을 읽을 때 이렇게 다 이렇게 집중이 되면서 떠오르는 것들. 네. 그 저는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하면서 그 시간이 너무 귀하고 그래서 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거를 그 아침 시간에 다른 네. 생각이 들어오기 전에 그때 엄청나게 집중이 되잖아요. 음, 예, 그래서 그렇게 좀 활용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음, 이제 오늘 대화하면서 다시 그 우리 아침에 뭐야 긍정학원 음, 얘를 요즘에는 생활을 안 했는데 다시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이번 여행을 통해서 음, 예, 다시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소망나무라는 거, 이게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건가 싶은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음, 그리고 그, 거의 긍정적으로 이렇게 잘 지내지만, 어느 때 좀 부정적으로 막 태클을 걸고 아니다 하고, 마이너스적인 거를 막 할 때가 있는데, 아, 이거를 멈춰야 된다. 이런 걸 음, 의식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옆에 있는 동료가 자우가 집을 팔게 되면서 네네. 자기가 손해보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계속 마이너스적인 생각들을 하고 법적인 공소까지 가고 막 이러는 걸 봤을 때 네. 그걸 멈춰야 된다는 말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음, 네. 그 네. 화학적인 작용을 멈추게 해야 된다는 음, 그런 의식을 갖는 거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음,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얘기 나눠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좋은 하루 고맙습니다. 되세요. 네. 네.
자, 네.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들 시각화 같이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각화는 그래서 나한테 어떤 변화가 있길 바라는지, 원하는 삶이 뭔지를 아까 애나가 얘기했던 것처럼 마치 그 삶이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내 온 감각으로 경험하고서야 자리에서 일어날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상상하면서 실제 그 일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시고 감사하고 행복한 감각도 같이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상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허리 펴시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이 뭐지? 저희한테 질문하시고 생생하게 상상합니다. 자, 오늘 모임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혼자 생활하시더라도 명상도 자주 하시고 시각화, 긍정화 권하는 시각화도 자주 하셔서 기존에 익숙해진 결속을 끊으시고 내가 만들고 싶은 새로운 나의 에너지를 많이 쓰는 그런 또 한 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모임은 여기까지예요. 우리 서로 인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음소거 풀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